네, 안녕하십니까. 월드쉐어의 김상훈입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 코인 관련해 해서 스캠 코인 관련 이런 스캠 코인 사업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맡아주신 많은 그 블록체인 컨설팅을 맡아 오셨고, 많은 회사들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우주 1356의 블록체인 분야의 자문을 맡고 계시죠. 블록체인 전문가 리암킴님을 모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암킴입니다. 벌써 강의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진짜를 알자. 그리고 이 월드쉐어가, 그리고 대시체인이 진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다. 다른 가짜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우리 대시체인 사회에서 함께 한번 믿고 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진짜를 보는 눈의 가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많은 프로젝트들을 접해왔고 이때까지 손실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진짜를 보는 그 관점을 갖고 있었다면 손실 볼 수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줄이거나 오히려 안 봤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까지 손실을 봐왔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일단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다른 스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프로젝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진짜 사업을 하는 곳에 오셔서 열심히 강의를 청취하시는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사회에도 계급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고대에도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 계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뉠까요? 아무래도 뭐 지식이나 이런 그 전문 분야 뭐 이런 쪽이겠죠. 물론 직업과 꼬아서 나누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식이 그 계층을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사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는 상위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방식이 예전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해서 내가 잘하는 것만 한다고 해서 발전은 안 될 겁니다. 그랬으면은, 그 방법이 옳았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이미 부의 자유를 느끼고 계실 테고, 더 이상 강의를 보실 필요가 없었겠죠. 강의를 하고 계실 입장이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블록체인 분야는 그렇거든요. 교재나 특별히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카카오톡방 이렇게 기웃기웃하거나 아니면은 텔레그램 뭐 이런 SNS 통해서 하던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취득하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난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진짜 프로젝트냐 가짜 프로젝트냐 판별을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이 GitHub의 등재 여부예요. GitHub이라는 것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자가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소스 코드를 갖고 있어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그거를 공개해 놓은 사이트예요. 블록체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오픈소스거든요. 오픈소스라고 해봤자 거창할 건 없고, 말하자면은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공개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대시체인 역시도 레시피가 공개되어 있죠. 기덥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한국자산평가인증원이라는 곳에서도 코인의 스캠 지수를 판별을 할 때 기덥에서 보고 그 기술을 보고 판단한다고 해요. 이렇듯 기덥은 스캠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기덥을 보고서 와서 코드 분석을 할 거나 그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봐야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 출범 이후 2년 이상 기덥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사실상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시 월렛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그 기록이 보이고 있고요. 네. 물론 월드시어도 뭐 작년에 뭐 대시 서비스나 등등의 것들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스캠 코인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프로젝트가 진행된 다음에 4년, 5년 건드리지 않았죠. 가장 유명하고 맹신자도 많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A 땡땡땡이라고 해서 예, 뭐 R 땡땡땡이라고도 하죠. 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아직까지도 믿고 계신 분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어떤 혹자는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그런데 기덥을 통해서 보니까 개발 이후에 전혀 건드리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사업을 영위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냐, 기술적 발전을 하고 있냐, 오류 수정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기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확인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 물론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거래소 상장을 한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래소 상장 예정이라고 하고서 1년 이내에 프로젝트를 상장시키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 그 프로젝트는 잘 될 수 없다고 봐야 돼요.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처음 출범할 때 가장 많은 그 에너지가 투자가 되는데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처음 만들 때 빌드업 과정에서 당연히 그때 팀원이 가장 많이 보충을 할 때이기도 하고요. 금전적으로 매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서 와서 1년 동안 상장이 안 되면은 사실 대시체인도 거의 1년 가깝게 상장이 좀 미뤄진 편이긴 해요. 여기에 지금 적혀있듯이 뭐 상장 예정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 국가 당국의 정책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 뭐 개발 중이다 등등의 이유로 상장이 미뤄질 수 있는데 1년이 넘어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모였었던, 에어드랍을 받던, 했던 그런 인원들이 그 믿음을 유지를 하고 있을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존에 갖고 있던 유저들은 다 빠져나갔고, 다 관심이 꺼졌고, 새로운 유저를 영입해야 되는데, 기존 유저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간 프로젝트가 새로운 유저 영입은 당연히 더더욱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상장이 무조건 진행되어야 합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상장 안 되고 있으면서 이런 핑계들을 대고 있다면은 그 프로젝트는 잘 될 수가 없겠구나 하고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이제 초기 사업자들이 보는 내용이 거의 상장했냐 안 했냐 그렇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상장돼가지고 그거를 네. 거래할 수 있니 없니 이 부분인데 그 상장이 되는 거래소의 퀄리티도 중요하고요. 그렇겠죠. 예, 거래소가 그 티어가 높은, 그러니까 등급이 높은 거래소냐 아니면은 낮은 거래소냐 그거에 따라서도 많이 갈리기도 하고 상장을 1년 넘어가서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죠. 네. 다음으로 확인해 볼 내용은 백서에 대한 내용 확인입니다. 지금 모자이크 되어 있는 화면은 제가 공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로벌 진짜 탑티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래소의 그 상장 심사 시에 백서를 확인하는 체크 내용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비라서 공개할 수 없더라도 제가 간략하게 필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서를 보라.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코인이 이슈될 때마다 뉴스에서는 백서를 확인하세요. 투자에 유의하세요. 막 이렇게 항상 백서를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하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백서를 보고서 와서 어떤 내용인지 알기란 너무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백서는 사실 두리뭉실하게 써져 있어요. 혹은 전문 용어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아보기는 어렵고 우리는 그 백서가 과연 이 프로젝트가 코인을 제대로 잘 알고 거래소의 상장 메커니즘을 잘 알고 그렇게 가고 있는 프로젝트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기 위해서 필수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일단 초반에는 시장 분석이 수치 위주로 해서 나와줘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갖고 있는 문제점을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해결했다. 우리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사용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그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생태계 우리가 만든 이 유저들은 어떤 수익 구조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도식화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토큰 이코노미 지난 시간에 용어편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토큰 생태계예요. 네. 그래서 분배는 어떻게 분배하기로 했고 락업 기준은 어떻게 된다. 묶어놓는 거죠. 코인을 묶어놓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풀리는 기준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들어있어야 하고 우리 프로젝트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겁니다 하고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요. 팀 역시도 투명하게 공개해주면 좋겠죠. 지금 여기 있는 이 필수 내용은 지금 제가 이 문서 자체가 탑티어 거래소에서 발췌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받은 자료라고 했잖아요. 물론 탑티어도 그렇지만 낮은 티어에 있는 거래소 역시도 이 정도의 백서 내용을 원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상장을 안 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이 필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프로젝트인 거겠죠. 아, 그렇겠죠. 우리가 돈을 자산을 맡기고 투자를 하고 할 때에는 전문가한테 하고 싶어 하지 비전문가한테 내 자산을 맡기겠어요? 당연히 못 맡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서에는 필수 내용들이 꼭 들어가 있는지는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 도메인 기간 확인인데요. 이거 역시도 되게 기본적인 건데 카페땡땡이라던가 고대땡이라던가 우리 홈페이지 도메인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호스팅과 도메인을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도메인 주소, 그러니까 사이트 주소를 거기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림과 같은 검색 결과가 나와요. 지금 이 화면은 네이버를 검색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그 돋보기 모양이 있죠. 돋보기 모양을 클릭했을 때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사이트의 대행업체는 어디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엔 가비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버는 어디냐? 서버는 네이버 전용 서버를 쓰고 있네요. 이렇게 대행업체와 서버도 확인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도메인 기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데시체인 IO에 대해서 우리 데시체인 홈페이지에 대해서 검색한 결과인데요. 도메인 기간이 2024년 10월 6일로 나오나요? 네, 그러네요. 10월 6일. 네네. 2024년, 앞으로 2년 뒤네요. 보통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도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5년까지도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프로젝트가 출범을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출범을 했는데, 도메인 기간이 3개월 남았어요. 네. 출범하자마자. 그럴 수 있어요. 도메인 기간 설정할 때 기간이 낮으면 낮을수록 값은 싸거든요. 만약에 스캔 프로젝트라면은 굳이 길게 도메인을 둘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사업 영속 의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설정해 놓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물론 5년, 6년 넘어간 장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도메인 그 결제를 진행했을 테니까 몇 개월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 신규로 프로젝트 출범했는데 뭐 1년 미만의 도메인 기간이 걸려 있다? 그거는 의지가 없다고 간주해도 좋겠죠. 의심해 봐야 되겠네요. 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적어도 뻔히 보이는 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스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간 관계상 5가지로 좀 간추리려 하는데요. 마지막 5번째로는 컨트랙트 주소를 통한 실홀더 확인입니다. 실제 홀더 수를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메인넷을 구현하지 못해요. 물론 대체인은 메인넷을 구현했지만 메인넷을 구현한다는 것은 사실 블록체인 전문으로 하는 개발자 같은 경우에 국내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해 연봉이 1억 2, 3천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블록체인 개발자를 수십 명 고용해서 거기에다가 주니어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시니어 개발자, 즉 정말 잘하는 A급 개발자도 한두 명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개발자들은 역시 당연히 그런 주니어들보다는 2배, 3배 더 높은 연봉이 책정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메인넷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기간만 하더라도 1, 2년이에요. 네. 그러면은 수십억 원을 들여서 1년, 2년에 걸쳐서 탄생하는 게 메인넷이다 보니까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냥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사용해요. 우리가 흔히 ERC20이라고 부르는 뭐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토큰을 사용하는 ERC20 표준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소도 지금 적어놨는데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검색하고자 하는 뭐 코인의 컨트랙트 주소를 치셔도 되는데, 어렵다면 자기 토큰을 갖고 있는 지갑 주소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지금 화면과 같은 그 창이 뜨는데 아래쪽에 뜨고요. 이렇게 5가지 메뉴가 있어요. 이 5가지 메뉴 중에서 3번째 메뉴 ERC20 토큰즈를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ERC20 토큰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으면서도 어떤 코인들을 주고받았는지 그 코인 이름들이 심볼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타난 이 코인을 클릭을 하면요. 그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나와요. 모든 정보들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 홀더예요. 홀더 수가 실제로 몇 명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 예시에서 보이는 USD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50만 홀더를 실제로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ERC20으로 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지할 거다, 모를 거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유저가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꼭 지금 내가 안 하면은 바보인 것처럼, 꼭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홀더 수는 이렇게 이더스캔에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대시체인이 진짜잖아요. 기덥에도 물론 등재가 되어 있고 거래소에 상장도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익 구조도 발생하고 있고, 진짜인 이 데스체인과 월드쉐어를 꼭 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사실 다른 회사들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줘요. 왜냐면 몰라야지 사기를 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겠죠, 별로. 사실 갖고 있다고 해도 안 알려줄 테고, 갖고 있으신 분을 보유한 회사도 사실 드물어요. 그렇죠. 예. 제가 많은 회사들을 컨설팅을 다녀보면은 대표부터 해서 그 팀원까지 모든 분들이 사실 블록체인 관련해서 잘 모르는데 아이디어만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블록체인 전문팀을 좀 연결시켜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프로젝트사들은 진짜 모르기 때문에 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못 속이잖아요. 그렇죠. 계급이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본인들이 높은 계급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시체인 프로젝트를 응원하기 때문에 대시체인은 이런 프로젝트들과 달리 진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월드쉐어가 합법적일까요? 불법적일까요? 월드쉐어 일단은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확히 답변을 주신 거기도 해요. 예, 예. 블록체인 쪽으로 해서는 제도적인 법적 규율이 사실 명확히 정립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는 분야이긴 한데요. 월드쉐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회사의 다단계 수당을 갖고 있는 그런 다단계 폰지 스캠과는 다른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대로 월드쉐어는 제가 계속해서 강의했듯이 다오예요. 탈중앙화되어 있는 자율적인 조직인 거죠. 다오의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오의 장점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오의 장점. 다오는 신뢰성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판기에다가 돈 넣으면서 콜라를 눌렀을 때 콜라 말고 사이다를 주거나 뭐 그런 거를 의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편의점에서 네. 내 친구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내가 1,000원을 주고 콜라를 산다고 했을 때 친구가 약 올리면서 사이다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똥 마렵다고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자판기가 도망갈까요? 자판기는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그렇죠. 그렇게 조작이 네. 되어 있는 대로 그 규칙을 시행할 뿐인 기계인 거예요. 우리가 자판기에 빗댔듯이 다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오 역시도 다른 기업들은 사장이 돈을 갖고 도망을 갈 수도 있고 혹은 제품을 생산을 할 거라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고 배임이나 횡령 그런 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규칙이 딱 정해져 버리면요 그거는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스마트 컨트랙트 규칙을 바꾸려고 하면은 모든 노드가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서 개발 소스코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 다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이야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기업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업의 미래의 모습이 다오가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상사의 지시 대신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동하는 기업인 거죠. 아, 네. 물론 주인도 대장도 없어요. 대표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인 겁니다. 지금 위에 하얀 글씨로 나타나져 있는 게 다오의 어떻게 보면은 용어적 정의예요. 모 사이트에서 발췌했는데 컴퓨터 코드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되는 조직으로 중앙 건의 없이 자체적으로 작동. 이거 월드쉐어가 이렇게 되고 있죠. 중앙 권위 없이 자체적으로 작동하고 있죠. 그리고 토큰 메커니즘을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지분 보유자들에 의해 운영. 그쵸? 그렇죠. 메커니즘을 따라서 우리 DKRW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지분 보유자들에 의해 운영. 우리는 커뮤니티 지분 보유자를 그 전에 다오는 사실 토큰 개수로 했어요. 토큰 개수가 많은 사람이 다오에서 나온 토큰 개수가 많은 사람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오가 이때까지 많은 다오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인데요. 코인을 갖고서 와서 의사결정권을 갖다 보니까 코인의 가격에 유리한 정책만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킵니다. 아,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무슨 문제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간단히 대시체인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대시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 전송 한 번당 수수료 1000개씩 하시죠? 하고 안건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럼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하겠지만, 혹은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리고 신규 유저의 유입 역시도 불가능해지겠죠. 그렇게 되겠죠. 한 번 전송에 그렇게 많은 비싼 돈을 주고서 와서 DF 사용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생태계 전체는 망해가지만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코인 자체가 희소성을 갖게 되니까 가치가 오르겠죠. 네. 단기적으로는요. 그렇게 자기 이익에 관련된 정책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오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월드쉐어 다오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하는 다오의 그 구성원이 부스터라고 부르는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한마디로 월드쉐어 다오 커뮤니티의 확산에 기여를 한 사람, 유저를 많이 영입한 사람, 아, 예, 예. 그런 사람이 이 월드쉐어 다오에서 의결권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장의 코인 가격보다는, 왜냐면 코인의 홀더가 아니니까 네. 사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내 산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오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다오가 갖고 있던 한계점을 해소시킨 한 차원 진화된 가장 최신의 다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그 명령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사람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월드쉐어의 이야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다오의 개념은 사실